알제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만약 없다면 당신은 아마도 매우 매력적인 나라를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이곳에서는 더러운 자동차를 운전하면 벌금을 내야 하고 남성들은 얼굴을 스카프로 가려야 하며 남성 승객은 택시에 탑승할 수 없고 돼지고기는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키스가 불법으로 간주되는 곳이 또 있을까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바로 알제리의 충격적인 사실 20가지와 금기사항들을 함께 알아봅시다. 20번. 국가 안의 또 다른 국가. 믿기 힘들겠지만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이슬람 국가인 알제리 한가운데에는 여성들이 권력을 쥔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남성에게 청혼할 수 있고 식량 창고의 열쇠를 보관하며 재산을 관리하고 악령을 쫓기 위해 얼굴에 문신을 새깁니다. 이들은 바로 아마지 또는 베르베르, 버버라고 불리는 민족으로 북아프리카에서 3000년 넘게 살아온 원주민입니다. 아랍 제국이나 로마 제국보다도 오래된 역사를 가진 이들은 스스로를 이마지엔이라 부르며 이는 자유로운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수세기 동안 아랍 세계에서 살아왔지만 아마지그인들은 스스로를 아랍인이라 인정하지 않으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아마지그 여성들은 단순한 가정주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식량 창고와 가정금고를 관리하고 토지 분배에도 의견을 내며 많은 지역에서 무계제도 이슬람 사회 한가운데 존재하는 형태의 여성 중심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결혼 문화 또한 매우 다릅니다. 타이티아이유 같은 마을에서는 여성이 선물을 주고 노래를 부르며 자신이 선택한 남성에게 적극적으로 청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받아들인다면 가족의 동의 없이도 결혼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슬람 사회에서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역전의 날이라는 특별한 축제에서는 남성의 참여가 완전히 금지됩니다. 여성들은 고대 여성 전사로 분장하고 수천 년 동안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영웅서사를 이야기하며 달빛 아래서 함께 춤을 춥니다. 이들이 입는 자수들에 쓰는 정교하게 손으로 수놓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려 완성됩니다. 만약 한 여성이 2.33 KILOGRAM 정도 되는 은장 신부를 가득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놀라지 마세요. 그것은 그녀의 독립성, 강인함, 공동체 내에서의 가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을 내에서 자체적인 규율을 갖고 있으며 독자적인 깃발, 달력, 고대점 성술의 미를 담은 이름들까지 지니고 있어 그야말로 국가 아니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Z 문양이 그들의 깃발에 새겨진 상징입니다. 19번. 남성의 일부 다처제 허용. 결혼은 두 사람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알제리에서는 그 개념이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인 이곳에서는 남성이 최대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단 모든 아내에게 감정, 경제, 시간적으로 공평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릅니다.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논란이 따릅니다. 이 제도는 샤리아법에서 유래된 것으로 남성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고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최대 3번 이축가 결혼이 허용됩니다. 첫 번째 아내는 법적으로 이를 반대할 권리가 없어 많은 서구인들은 말도 안 돼 라고 반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알제리 남성 약 35% 많이 2명 이상의 아내를 둡니다. 왜일까요? 경제적 압박과 더불어 사회가 점점 현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알제리 여성들은 과거와는 다릅니다. 많은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차라리 혼자 살겠다, 둘째 부인은 안 된다 고 말합니다. 알제르, 알지어스, 오란 같은 대도시에서는 여성들이 애비 남편에게 결혼계약서에 두 번째 아내 금지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인 사례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가드아 지방 위안 부유한 사업가는 3명의 신부와 동시에 결혼식을 올렸으며 세 여성은 모두 웨딩드레스를 입고 함께 사진을 찍어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가 전통을 지켰다고 칭찬하지만 다른 이들은 여성을 소유물처럼 여기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첫 번째 아내이고 남편이 갑자기 두 번째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댓글을 통해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18번. 더러운 자동차는 운행 금지. 맞습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알제리에서는 더러운 차를 운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차, 흐린 앞유리, 바닥에 굴러다니는 빈캔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벌금은 약 9,000에서 25,000원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차량 청결을 법으로 규정한 나라는 알제리만이 아닙니다.
엄격한 규칙으로 유명한 싱가포르에서는 자동차가 너무 더러우면 최대 98만 5천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별도 입법은 없지만 전문 운전사들은 손님이 타고 내린 뒤마다 손잡이나 계기판을 닦기 위해 항상 작은 수건을 휴대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나라들은 차량 내 먼지나 쓰레기에 이렇게 엄격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동차는 운전자의 이미지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차는 도시의 이미지를 망칠 뿐 아니라 세균 번식지로 작용해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특히 시력이 약한 고령자에게는 운전 시 시야를 방해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버밍엄 미생물센터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청소되지 않은 자동차 손잡이에는 공공 화장실 변기보다 9배 많은 세균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정부는 이러한 규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문명화된 생활 방식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알제리에서는 도시 소음 저감 무리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점심시간 동안 경적 사용 금지와 함께 깨끗한 자동차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는 도시에도 깨끗한 차, 조용한 거리라는 법이 있다면 불편하다고 느끼시겠습니까? 아니면 찬성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17번. 외채가 없는 나라 알제리는 해외에서 돈을 빌리지 않는다. 알제리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외채가 없는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막대한 공공부채와 국제차관에 시달리는 반면 알제리는 외채에 대해 노를 외칩니다. 1995년 알제리의 외채는 GDP의 75%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공공지출을 줄이고 천연가스 및 석유 수출을 확대하며 채무 상환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불과 15년도 안 되어 외채를 거의 모두 상환했고 이후로 수년간 외채 없는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현재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알제리의 외채는 GDP의 2% 미만으로 미국 120% 이상, 이나 일본 260% 이상, 과비교하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 점은 부채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부유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알제리 인구의 약 25%는 여전히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으며 이는 국제 기준으로 하루 1달러 이하 약 1,300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빚이 없으면 부자인가? 현실은 막대한 석유 및 가스 수익에도 불구하고 자산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하라 지역이나 카빌리,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빈곤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제리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것이 시민 모두에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16번. 알제리인들은 사막을 과수원으로 바꾼다. 믿기 힘들겠지만 국토의 80% 이상이 대부분 건조한 사하라 사막으로 이루어진 나라에서 알제리인들은 포도, 올리브, 밀, 그리고 특히 전 세계 40개국 이상에 수출될 만큼 맛있는 대추야자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첨단 기술 덕분이 아니라 포가라스라는 고대 관계 시스템 덕분입니다. 이는 모래층을 뚫고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손으로 판 터널로 고대의 지하 배관망처럼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깊은 데 수층의 물을 끌어와 오아시스까지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놀랍게도 이 시스템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전기나 펌프 없이도 토양 침식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수천 헥타르의 과수원과 대추야자 농장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을 공급합니다. 이 시스템은 연평균 강수량이 76mm도 되지 않고 여름에는 기온이 50도까지 치솟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농업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티미문, 티미마운, 이나가르다이아, 갈대아 같은 마을에 가보면 끝없는 모래바다 속에 푸르게 우거진 야자수 숲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대식 관계 시스템이 매년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들이는데 이 고대 기술 포가라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네바다 같은 가뭄 지역의 미래 영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모델을 빼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예, 라고 댓글을 달고 여전히 현대 기술이 더 낫다고 믿는다면 아니요, 라고 남겨보세요. 15번. 돼지고기는 완전히 금지됨. 알제리로 여행을 준비 중이고 향수병을 달래기 위해 베이컨 소시지나 햄을 가져가려는 계획이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세요. 인구의 99% 이상이 이슬람 고도인 알제리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수입, 판매, 소비까지 모든 형태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알제리 위식품법과 할랄 규정에 따라 돼지고기는 하람, 금기, 식품으로 분류되며 이 말은 알제리 위 어떤 슈퍼마켓, 심지어 국제구역에서도 돼지고기 소시지, 햄, 돼지고기 만나면조차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알제리 세관은 외국인을 포함해 돼지고기 제품을 반입하려는 모든 사람에 대해 이를 압수하거나 폐기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미국인은 연평균 약 29.5kg 위돼지고기를 소비하는 반면 알제리는 0입니다. 심지어 알제리 정부는 돼지고기를 농업보고서에조차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생산하지도 수입하지도 판매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UAE, 인도네시아처럼 외국인을 위한 비할랄 식품구역이 마련된 일부 이슬람 국가와 달리 알제리는 외국인도 예외 없이 절대 금지 원칙을 적용합니다. 14번. 알제리 남성들은 화장과 향수를 즐긴다. 알제르, 알지어스, 위분 비는거리에서부터 카빌리, 위작은 마을까지 전통 의상을 입고 피부는 로션 덕분에 빛나고 입술을 립밤으로 은은하게 핑크빛을 띠며 강한 향수 냄새가 멀리서도 느껴지는 남성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화장품 브랜드 내부 조사에 따르면 스킨케어 및 향수 제품의 정기 소비자 중 65% 이상이 남성이며 알제리는 1인당 향수 소비량에서 지역 내 1위를 차지합니다. 어떤 남성들은 20평 이상의 향수를 소유하고 있으며 묵직한 우드향부터 프랑스 고급 향수까지 다양합니다. 미용은 여성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제 자신에 대한 존중과 남성다움의 표현입니다. 이라니안 이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서는 남성용 미용실이 뉴욕의 스타벅스만큼 흔합니다. 사실 이 미용 문화는 알제리 남성들에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고대 시절부터 이들은 수치로 눈을 그리고 수염을 정성스럽게 다듬고 은장신구를 권력의 상징으로 착용해왔습니다. 오늘날 그 유산은 현대 패션과 어우러져 외모를 매우 중시하는 알제리 신사세대를 만들어냈습니다. 13번. 17세기처럼 살아가는 마을이 있다. 믿기 어렵겠지만 스타링크 위성과 자율주행차의 시대에도 여전히 낙타가 주요 교통수단이고 저녁에는 등유램프를 켜야 하는 마을이 존재합니다. 바로 아마지, 사람들의 마을입니다. 이곳에서는 전선도, 주유소도, 휴대전화 신호도 없습니다. 주민들은 샘물에 서물을 떠오고 맷돌로 곡물을 갈고 직접 만든 흙가마에서 빵을 구워 먹습니다. 건기에는 해발 1800m 이상이 고산고개를 낙타로 넘으며 물자 수송을 합니다. 오토바이도, 전기차도, 우버도 없습니다. 들리는 것은 낙타 방울소리와 노동가뿐입니다. 이 마을들은 겨울불 축제, 건기기우제, 성인식 등 조상들의 의식을 고스란히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식은 젊은 청년들이 양떼와 함께 20일 산속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지내며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는 이식입니다. 놀랍게도 이들 마을 중 다수가 유네스코에 의해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은 여전히 전통 드레스, 에마드와 손수자수한 스카프를 일상 속에서도 착용합니다. 현재 약 45만 명의 알제리인이 현대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기도, 인터넷도, 상시의료 서비스도 없이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틀렌타의 인구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당신은 그런 마을에서 3일 동안 살아볼 용기가 있나요? 휴대폰도 와이파이도 없이 오직 자연과 장작불빵 그리고 고대 이야기만 있는 삶. 만약 도전해보고 싶다면 댓글에 도전할게요 라고 남기거나 함께 가고 싶은 친구를 태그해보세요. 12번. 알제르에서는 프리스타일 운전이 일상. 만약 알제리의 수도 알제르에 처음 간다면 안전벨트를 꼭 매세요. 단순한 안전 때문이 아니라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창의적인 운전 문화를 체험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면을 보게 될까요? 로터리에서 역주행하는 차들, 보도를 반쯤 점거한 트럭 몸체보다 2배는 높이 쌓은 과일 상자 20개를 밧줄과 미등만으로 고정한 소형 트럭. 알제리의 교통법은 문서상으로는 엄격하지만 현실에서는 상황과 운전자의 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일부 도로에는 표지판이나 차선 표시가 없어 자신이 차선을 느껴야 합니다. 빨간불은 때로는 단순한 제한일 뿐입니다. 다른 차가 없으면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월드 파퓰레이션 리뷰에 따르면 알제리는 매년 1만 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기록하며 그 대부분은 차량이 많은 대도시, 특히 알제르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현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서로 부딪히지 않는 한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많은 알제리 운전자들이 운전을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운전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스타일입니다. 전통 의상을 입고 1980년대식 메르세데스를 몰거나 오토바이 한 대에 3세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갓타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가로지르는 장면은 여기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11번. 알제리는 천연가스 강국이다.
세계 에너지 산업을 생각할 때 알제리를 떠올리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실제로 알제리는 세계 6위 2000년 가스 수출국이며 BP위 2024년 글로벌 에너지 통계에 따르면 확인된 가스 매장량 기준으로 세계 10위 안에 드는 자원보국입니다. 확인된 천년 가스 매장량은 4.5 조입방미터 이상이며 이로 인해 알제리는 지중해위 에너지 황금광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이 러시아 가스 수입을 줄이자 알제리는 즉시 전략적 공급처로 부상하였고 메드게이즈, 스페인, 와트랜스드, 이탈리아 같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원이 풍부할 뿐 아니라 알제리는 세계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저렴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25년 2월 기준 글로벌 페트롤 프라이시즈에 따르면 알제리는 전 세계 휘발유 가격 순위에서 7위를 기록하며 갤런당 약 1.30달러 약 1,740원입니다. 이는 미국 평균 4달러 약 5,360원 갤런와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10번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표 현금지. 알제리로 로맨틱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 포옹, 키스, 심지어 손을 잡는 행위조차 부적절하게 간주되어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알제리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은 전통적인 도덕교범에 위배되는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공공이겸손함과 절제를 중시하는 이슬람 문화에서는 더욱 민감한 사안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평범한 뺨의 입맞춤조차 알제리에서는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거나 경찰에 의해 제지될 수 있습니다. 2017년 오란에서 프랑스인 커플이 이슬람 사원 앞에서 키스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사례처럼 이 법은 단지 명목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제리는 지중해 안선, 아랍 베르베르의 독특한 건축 양식, 그리고 천이랴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사막 도시들로 가득한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단지 다정한 스킨십은 사적인 공간으로 남겨두기만 하면 됩니다. 9번 사라진 호수의 저주 세부카 호수의 전설. 엘골레아, 엘골리, 인근이 세부카 호수에 얽힌 전설은 오랫동안 사막의 사람들을 괴롭혀왔습니다. 한때 비옥한 오아시스였던 이곳은 오래전 이 저주로 인해 신성화된 호수가 되었고 지금은 아무리 비가 내려도 물이 쌓이지 않고 땅이 생명을 삼키듯 증발해버립니다. 폭우가 내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기적을 기대하며 호숫가에 몰려들지만 밤이 지나면 다시 말라붙은 소금층만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을 뿐 마치 한 방울의 물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노인들은 이 저주가 원주민이 토지를 강탈하는 것에 반대하다 추방된 한도사의 마지막 주문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는 세부카 호수를 욕망을 환영하지도 생명을 유지하지도 못하는 땅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현대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연분지층의 빠른 침투력으로 설명하려 하지만 왜 이 호수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해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수 밑에 탐사되지 않은 거대 한지하 동굴망이 존재해 물을 끝없는 땅속으로 흡수한다고 주장합니다. 초승달이 뜨는 밤 안개가 호수 위를 떠다니며 지팡이를 든 수염난 남자의 형상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은 그것이 저주를 건도사의 영혼이라고 믿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비가 온 후 호수 근처에서 놀면 영혼을 잃는다고 전해지며 어느 사진작가는 호숫가에 텐트를 치고 밤하늘을 촬영하던 중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라는 희미한 목소리를 듣고 놀라 달아났다고 합니다. 다음 날 그의 카메라에는 아무런 사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세부카 호수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과학과 영적 세계 사이의 균열이며 이해하려 할수록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느끼게 만드는 살아있는 신비입니다. 8번 생양강과 낙타젓 성인식의 상징. 알제리 사막 일부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는 음식 중 가장 이색적이자 상징적이것이 바로 생양강과 낙타젓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소년이 진정한 남자로 거듭나는 성인식이기도 합니다. 양을 도축하자마자 따끈따끈한 간을 바로 잘라내어 조리하거나 양념하지 않은 상태로 피와 살이 철분과 기름진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간을 소년이 생으로 먹습니다. 이때 함께 마시는 것은 가짠 낙타의 젓, 약간 짭짤하면서도 기름지고 새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이 조합은 동물이 생명에너지를 인간에게 전이시켜 내장을 정화하고 정력을 강화하며 남성성을 깨우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소년이 간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축복을 전합니다. 인상을 찌푸리거나 토하지 않고 간을 다 먹을 수 있다면 그는 가족을 지킬 용기가 충분한 성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어떤 전통에서는 첫 조각의 간을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키면
평생 결혼운과 정신력이 따라온다고 믿습니다. 아무나 쉽게 시도할 수 있는 음식은 아니지만 이과문을 넘어서면 그것은 용기와 성숙함의 신성한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척박한 땅 가운데 하나에서 말입니다. 7번 붉은 진흙으로 다시 태어나는 축제. 알제리 남부 사막 지역에서 열리는 붉은 진흙제 탄생 축제는 가장 신비롭고 독특한 이식 중 하나입니다. 여름 첫 보름달밤 여전히 열기를 품은 모래와 낮은 천막 위를 사막바람이 스칠 때 마을 사람들은 한 평평한 벌판에 모여 혼을 갈아입는 이식을 시작합니다. 참가자들은 사냥미 피 또는 약초울 인물을 섞은 사막점토로 만든 붉은 진흙을 맨손으로 떠 얼굴, 가슴, 팔, 등 전체에 바릅니다. 이 진흙은 단순한 색이 아닌 지난 한 해 동안의 슬픔, 죄의식, 실패 같은 오래된 에너지를 흡수해낸다고 믿습니다. 달빛이 정점에 오르면 사람들은 둥근 원을 그리며 북소리에 맞춰 발을 꼬르고 입으로는 이날에만 부를 수 있는 고된 노래들을 응얼거립니다. 북소리, 환호성, 바람소리, 웃음이 뒤섞이며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황홀한 분위기를 짜냅니다. 자정이 되면 모두 일제히 침묵에 잠기고 차가운 물로 진흙을 씻어내며 영혼이 탈피 순간을 맞습니다. 세수 해가 뜰 때까지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두 번째 탄생, 정화된 생명으로서의 새 출발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축제는 일반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흙, 달, 그리고 자기 내면의 깊은 본성과 하나가 되는 영적 체험입니다. 6번 신부는 7일간 웃어서는 안 된다. 알제리의 전통적인 공동체, 특히 아마지 마을에서는 결혼 후 신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 후 첫 7일간 절대 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품위, 절제, 그리고 결혼의 신성함에 대한 깊은 철학입니다. 옛 믿음에 따르면 미소는 영혼과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너무 빨리 웃는 것은 내면의 베일을 너무 쉽게 벗겨버리는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이 7일은 순결한 일주일이라 불리며 감정을 정화하고 아내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신부는 수많은 하객의 축 하나 친구와 시댁 가족의 장난에도 미소 없이 침착하고 조용한 표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7번째 날, 오직 남편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터지는 첫 미소는 가장 신성한 선물로 여겨지며 그것은 신부가 마음을 열고 사랑과 신뢰, 온기를 전적으로 남편에게 주겠다는 표시입니다. 많은 알제리 남성에게 그 순간은 결혼 서약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속해 있던 여인의 마음이 이제 온전히 자신이 것이 되었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5번 호가르 지역의 난쟁이 전설. 알제리 남부의 호거, 산악지대 사막과 푸른 하늘이 하나 되는 광활한 암석지대에는 이름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집니다. 바로 지하에 숨어 살던 난쟁이 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투아레그, 터렉, 조기노인들에 따르면 이곳에는 키가 약 1m밖에 되지 않는 작은 체구의 존재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검은 연무암지대 깊은 동굴 속에서 은밀히 생활했으며 낮에는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초승달밤에만 밖으로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바람처럼 움직이며 발자국도 소리도 남기지 않았던 이들은 이메너라 불렸는데 이는 그림자가 없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들 몸 크기만한 둥근 동굴 입구들이 암벽 곳곳에 남아 있으며 이곳이 그들의 흔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들만의 도시도 도구도 심지어 시신조차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어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딸 없는 밤이면 암벽 깊은 곳에서 울리는 이상한 반향음과 금속성 충돌음은 여전히 이들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일부 전설에 따르면 호가르 난쟁이들은 신에게 교만했다가 벌을 받아 지하로 쫓겨난 고대 문명의 후예라고 합니다. 용서를 받을 때까지 지하에서 숨어 살아야 한다는 저주를 받은 것이죠. 이 지역을 지나가는 투아레그 유목민들은 항상 소금과 은을 가지고 다니며 지하위 존재에게 제물을 바치듯 놓고 갑니다. 불운을 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검은 바위 지역은 완전히 탐사되지 않았고 호가르 난쟁이의 정체는 여전히 현실과 전설 사이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4번 7개 이상의 문화가 녹아든 요리. 알제리 요리는 아랍, 베르베르, 프랑스, 터키,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만 등 7개 이상의 주요 문화가 정교하게 융합된 결과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각 요리는 역사적인 교양곡과도 같으며 아랍 요리 위은은 안양실료, 프랑스식 섬세한 간, 터키식 그릴 기술, 스페인의 올리브 오일과 토마토, 이탈리아식 파스타와 베이커리 기술이 베르베르의 토속적인 풍미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부 해안 지역의 영향을 받아 생선으로 만든 코스코스, 커스커스를 먹을 수 있고 스페인 세파르디 요리를 연상시키는 샥슈카, 착차오카, 계란, 고추, 토마토, 양파를 넣는 오믈렛, 도베르베르 식향신료로 완전히 다른 맛을 냅니다. 알제르의 제과점에서는 프랑스식 크루아상 이오스만식 꿀 시럽 디저트 옆에 나란히 놓여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타스티틀라스 2024에 따르면 알제리 요리는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요리 중 하나로 꼽혔으며 대부분이 여행객은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지만 첫맛에 놀란다고 합니다. 3번 해를 따라 사는 도시들. 믿기 힘들겠지만 섭씨 46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햇볕 아래에도 연중 시원한 도시들이 존재합니다. 에어컨도 전기도 없이 알제리 남부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엠잽 계곡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곳은 10세기부터 존재한 고대 무슬림 공동체 모자비트들이 자연과 위조화를 철학으로 삼아 지은 5개의 소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께가 50cm에 달하는 벽은 낮에는 내부를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유지해주며 작고 드문 창문은 햇빛은 들어오되 열기는 차단합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은 뜨거운 바람을 막고 그늘을 만들어 도시 전체를 거대한 천연 냉방장치로 바꿉니다. 각 가정은 이웃의 채광과 바람을 가로막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모든 지붕은 아침 햇살은 받고 정오의 열기는 피하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마치 천년 전이 인공지능처럼 정교합니다. 현재도 약 36만 명의 주민이 현대화 음식의 옛날 방식 그대로 엠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번 한 손으로 물건을 꺼내면 실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알제리 문화에서는 심각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물건을 줄 때, 특히 선물을 주거나 돈을 지불할 때 한 손, 특히 왼손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례하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로 간주되며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더욱 큰 결례로 여겨집니다. 알제리에서는 보통 두 손을 사용하거나 최소한 오른손을 예의 바르게 내밉니다. 이 동작은 존경, 겸손, 상대방에 대한 진심을 담은 무언의 표현입니다. 명절, 결혼식, 어르신 방문 등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서 한 손만 사용하면 이도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문화가 알제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본, 한국, 태국 등 많은 아시아 문화권에서도 두 손을 사용해 물건을 주고받는 것이 예의입니다. 심지어 에티오피아나 인도에서도 왼손 사용은 전통적으로 위생과 관련된 금기로 여겨져 금지되어 있습니다. 1번 여성 전용 택시의 남성 탑승 금지. 알제리 수도 알지어스에는 독특한 택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 전용 택시입니다. 이 택시는 여성 운전자만 있고 여성 승객만 태우며 남성은 탑승이 거부됩니다. 다소 이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여성의 명예와 이미지가 매우 중요시되는 이슬람 문화에서 낯선 남성 운전자와 여성이 단둘이 차량에 있는 상황은 쉽게 곧설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여성 전용 택시, 사회적으로 매우 영리한 해결책입니다. 이 택시들은 여성의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명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택시팸이나 레이디즈 캡 같은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여성 운전자만 고용해 밤 시간대나 민감한 시간대에 운행합니다. 엘와탄 신문이 조사에 따르면 알제리 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여성이 약 80%가 여성 운전자와 함께 이동할 때 더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남성이 억지로 탑승하려 할 경우 운전자는 거부하거나 그냥 출발해버릴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알제리 여성이 저녁에 출시 가족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회에서 이 단순해 보이는 서비스는 여성의 자유를 위한 큰 도약입니다. 알제리의 여성 전용 택시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여성에게 안정과 조용한 힘을 선사하는 상징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알제리의 충격적인 진실과 금기사항 20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사실은 무엇인가요? 알제리의 당장 가보고 싶어졌나요? 아니면 잠시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나요? 아래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세계의 독특한 나라들을 계속 탐험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